우선 간단하고 짧게 복습을 해볼까요? 현재 살아남은 프로 스포츠들은 서로가 서로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면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담 실바나 맨프레드는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스포츠 리그의 결정이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잡식성 스포츠 팬이고 거의 모든 스포츠를 즐겨보며 각 스포츠에는 스포츠마다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 스포츠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즐겁게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니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러 영상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0년 메이저리그에서는 내부적으로 유럽 축구의 컵 대회를 벤치마킹한 속칭 더 베이스볼 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앱스타인이 사무국에 합류하기 전 시점이고 후에 이 더 베이스볼 컵에 대한 이야기는 보류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메이저리그보다 먼저 NBA에서는 야심차게 NBA 컵이란 이름의 새로운 컵 대회를 소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앱스타인이라면 지난 3년간 잊혀졌던 더 베이스볼 컵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읽으면서 NBA가 이 NBA 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 시도는 과연 성공으로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번 영상 축구와 농구 이야기 엄청 많을 예정이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깜빡이 켰습니다. 유럽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시즌의 우승은 시즌 성적 그대로 결정합니다. 따로 플레이오프나 토너먼트 없이 순수한 시즌 성적 그대로 말입니다. 대신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유럽 대항전이나 FA컵, 리그컵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인시즌 토너먼트를 시즌 동안 같이 진행하면서 시즌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우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각 구단의 시즌 운영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각 팀은 시즌 경기뿐 아니라 토너먼트 혹은 컵 대회도 같이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감독과 구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요. 팬들의 입장에서는 시즌 우승을 못하더라도 컵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역시도 또 다른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 우승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일 경우 팬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아를 외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으로 온 메시가 이를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오기 전까지 11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하고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었지만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한 시점은 막 MLS가 시즌을 잠시 중단하고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축구팀들이 모두 참가하는 컵대회 리그스컵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메시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리그 최하위를 달리던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해서 그냥 그대로 시즌을 끝냈다면 아무런 스토리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그스컵이라는 하나의 장치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드디어 월드컵을 우승한 메시가 MLS의 꼴찌팀으로 와서 그 팀을 북미 클럽컵 정상에 올려놓는 영화와 같은 서사가 있는 이야기로 완성이 됩니다.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인터 마이애미는 리그스컵 첫 경기에서 1대1로 동점인 상태로 경기가 끝나가던 중 94분 경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얻은 프리킥을 메시가 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무려 12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것이었고 그 후로 7연승을 이어가면서 리그스컵을 우승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메시의 데뷔 경기 결승골을 보면서 베컴이 환호했고 애플TV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표를 구한 메시의 팬들 역시도 환호했는데요. 여기에서 메시는 팀원들과 기쁨을 나눈 뒤 바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안으면서 더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고 한때 인터 마이애미의 티켓 가격은 10만 달러를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2023년이 시작하기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인터 마이애미의 시즌 티켓을 사두어야만 했습니다. 각설하고 이렇게 2019년 북미 스포츠 중 처음으로 인시즌 토너먼트를 도입했던 MLS는 4시즌 만에 메시의 등장으로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3-24 시즌 시작에 앞서서 NBA는 새롭게 인시즌 토너먼트인 NBA컵을 소개합니다.
현재 NBA의 인기는 끄떡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선 NBA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는 여전히 르브론과 커리입니다. 조던 시대 후 10년이 넘는 슬럼프를 겪었던 NBA는 르브론과 커리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중계권 문제, 그리고 NBA가 의욕적으로 진행시켰던 사이버 크립토, 그리고 그 중에서도 NFT 쪽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릴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시즌 MVP가 비미국인이 되었고 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10명 중 절반 이상이 데뷔 10년 이상 된 선수들이라는 것 역시도 위기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카와이 레널드를 필두로 시즌은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를 실천한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로드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리그 전반으로 퍼지면서 결국 지난 시즌 NBA는 시즌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경기 출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즌 초반 긴장감을 불어넣고 여러가지 실험적인 룰이나 경기 진행 방식을 시도해보는 무대로 NBA는 NBA컵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NBA컵 MVP 후보는 르브론 제임스인데요. 그는 평균 25득점, 8리바운드, 7.5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레이커스를 멱살 잡고 캐리하는 중입니다. 현재 정규 시즌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인시즌 토너먼트 경기만 되면 미친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르브론 제임스인데요. 참고로 NBA는 인시즌 토너먼트의 그룹 스테이지 경기는 따로 치르지 않고 해당 팀들 간의 시즌 경기를 그대로 인시즌 토너먼트 경기로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르브론은 메시처럼 이 컵 대회를 우승하면서 서사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르브론이 역사상 첫 NBA컵을 우승한다면 아마도 도대체 NBA 고트는 누구인지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누구도 우승하지 못한 역사상 첫 NBA컵을 우승하고 MVP까지 타게 된다면 분명 이번에는 르브론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BA 역시도 어떤 방식으로든 논란이 생기고 팬들의 토론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MLS와 NBA는 유럽 축구 리그들의 컵 대회를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었는데요. 2020년 처음 보고된 더 베이스볼컵의 초안은 메이저리그 팀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야구팀과 마이너리그의 팀들까지 참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꽤나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버스터 포지와 같은 대학리그 슈퍼스타가 컵 대회에 대학팀을 이끌고 나와서 메이저리그 팀들을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메이저리그 팬들은 이 천재 포수가 어느 팀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메이저리그 팀에서 방출되어서 마이너리그를 내려갔던 투수가 마이너리그 팀을 더 베이스볼컵 본선 토너먼트로 이끌고 자신을 방출시킨 팀을 상대로 완벽 투구를 선보인다면 이런 이야기 말고도 이 밖에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메이저리그는 현재보다 더 입체적인 이야기를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NBA는 NBA컵 4강부터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시즌 초반에는 마이너리그 팀들과 대학팀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1차 예선을 치르고 여기서 통과한 팀들과 메이저리그 팀들이 한 5월 중순이나 6월부터 2차 조별 예선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별 예선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해진 중립도시에 모여서 한 번의 경기를 치르는 것이죠. 야구의 인기가 조금 부족한 지역에서 이 경기들을 하게 되면 전국의 야구 팬들이 한 곳에 모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조금은 올스타전 느낌도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앱스타인에게는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이 더 베이스볼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메이저리그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이 변화들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S와 NBA가 이 컵 대회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지켜본 뒤 메이저리그만의 방식으로 컵 대회를 다시 만들어 시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